자, 반갑습니다. 9월 20일 화요일 적풍에 돌아온 증시 풍향계입니다. 오늘도 거래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들 많으셨고요. 어제 우리 장이 안 좋았는데 오늘 그래도 반등이 나와서 여러분이 막 손해본 것만큼 복구가 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국들은 오늘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요. 미선물은 약간 흔들리긴 하는데 괜찮겠죠. 아시겠지만 이번 주는 미국 금리 인상이 예고가 되어 있고 금리 인상은 무조건 할 건데 이제 얼마나 많이 올리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이번에 7호를 올리든 1%를 올리든 어쨌든 많이 올라간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은 없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요동칠 수밖에 없고 요거를 이제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진짜 지겹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매 전략, 매매 기법이라는 표현보다는 매매 전략이 더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정리를 드리고 갈 텐데요. 우리 증시가 요즘 이제 급락이 꽤 잘 나옵니다. 지난 한 5월 달부터인가요? 5월부터 현재 지금 9월이죠. 9월까지 하루에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2% 이상 급락하는 날이 제법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올 초보다 러시아 전쟁 터지고 막 그때부터 하루에 2% 이상 급락하는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제가 신용장고 계속 본다 그랬잖아요. 신용장고가 지금 19조 원대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요것 때문에도 시장이 더 많이 출렁거려요. 그래서 급락이 나오고 나면은 대부분 다 투자자분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멘탈이 나가요. 멘탈이 나가가지고 와 큰일 났다. 나 어제 무슨 종목 사놨는데 망했다. 대부분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매매 전략을 하나를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우리 증시가 좋지 않다면 미국에서 저기 금리를 올려서 빠지든 러시아 전쟁을 해서 빠지든 원자재가 올라서 빠지든 간에 어쨌든 우리 증시가 이제 급락을 하게 되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내 계좌에 있는 모든 종목을 이렇게 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일부 계좌, 여러분들 이제 우량한 종목을 갖고 있어야 좀 마음이 편하실 테니까 우량한 종목들은 일부 계좌에 넣어놓고 이제 조금 떼어서 전 계좌를 좀 분리를 해가지고 분리를 좀 해서 요거 근데 소액 계좌로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시면은 이것도 좋은 손실 구간을 복구할 수 있는데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매일 여러분께 주도 종목 정리해드리잖아요. 이거 어제랑 똑같아요. 그냥 제가 어제 하는 거 반복하기 좀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죠? 리오프닝 강세, 오늘도 리오프닝 강세 나왔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고가주 차익 실현과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확인. 고가주들은 빠졌는데 바닥주는 반등 나왔어요. 그죠? 오늘 많이 올랐죠 다들? 우크라이나 재건주, 건설주 오늘 올랐죠? 네옴시티 반등 나왔죠? 어제 제가 종가 관심 드렸던 거 다 상승 나왔죠? 대주문 안 갔구나. 그래서 오늘 영상은 별로 볼 게 없어요. 종목들은. 그래서 어제랑 똑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거 재방송 보셔도 그렇구나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매매 전략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 그때 언제냐면 제가 유튜브 주식 강의 연구소를 통해서 여러분께 영상을 지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벌써 제가 몇 년 동안 150개 정도 올렸어요. 그 중에 이제 최근에 좀 하고 있는데 요거 하루에 5% 수익 내는 좋은 습관, 매일 5% 수익 내는 기법 공개라고 제가 정말 좋은, 제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영상이라고 올려놨는데 다른 영상은 조회수 막 1000, 2000씩 나오는 것도 있는데 얘만 조회수가 300 정도밖에 안 나와요. 와, 우리 투자자분들은 좀 뭔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데 관심이 없는 것일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데 너무나 이런 기법들이 난무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 올려놨는데 요거를 조금 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좀 더 분석을 해가지고 오늘 풀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고 오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약세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돈 버는 방법은 너무나 많은데 자, 이제 뭐냐면 아까 이제 제가 증시가 하루에 2% 이상 급락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멘탈이 나가고 신용장고 때문에 더 증시가 출렁인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요즘 공매도도 있겠죠. 이제 저런 날이 나오면은 보통 이제 하락장이 나오더라도 가는 종목은 언제나 있어요. 급락장에도 보면은 상한가는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전날에 예를 들어서 아침이 딱 됐어요. 아침이 딱 됐는데 일단 개장 전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첫 번째는 9시 이후에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를 확인을 해요. 근데 개판이에요. 보통 미국 증시 폭락 나오면 우리도 폭락이 좀 나오곤 하죠. 미국이 폭락 안 해도 우리나라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개판에도 그러면은 우리 증시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 증시가 예를 들어 코스닥이 마이너스 2% 이상 하락 출발할 것 같다. 매매를 멈추고 그날은 그냥 쉬세요. 매매를 쉬시고 종가에 장 끝나고 그날은 쉬는 거예요. 대신 종가에 어떤 종목이 상한가 갔는지만 확인하세요. 자, 이거는 꼭 미국 증시를 보지 않더라도 전날 우리 증시가 코스닥이 2% 이상, 마이너스 2% 이상 하락 마감을 했다 그러면 그날 매매는 아침에 왔는데 어제 하락한 날이에요. 그럼 오늘장에 매매하기 전에 전날 급락이 나왔었지. 그러면 전날에 상한가 종목을 쭉 정리를 해놔요. 왜냐면 이게 다음날 또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찾아놓은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은 우리 증시가 상승 출발하면 그 종목을 매매를 합니다. 자, 이거는 잠시 후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장이 좀 안 좋으면은 사람들의 돈은 이제 가는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지수가 다 빠져가지고 여러분 종목들이 다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보유 종목도 손절하겠죠? 뭐 버티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손절한단 말이에요. 그럼 손절하고 여러분들 뭐 살 거예요? 오르는 거 살 거예요? 내려가는 거 살 거예요? 하락장이라는 표현보다는 급락장에서는 손절하면은 급등주로 따라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급락하는 장에서는 급등주가 잘 나오고 이제 몇 개 안 나와요. 상승 종목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 급등주들이 상한가로 마감하는 경우들이 제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급락했던 날의 이 상한가들은 투자자들의 이목을 굉장히 크게 끌게 됩니다. 왜냐면 하락장 다 빠졌는데 그 몇몇 종목만 급등이 나오니까 이 종목 되게 좋아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가 생기게 돼요. 근데 이제 다음 날에 증시가 또 빠져서 출발하면은 뭐 좋았던 종목들도 다 차익 실현해버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보통 급락장의 상한가 종목들은 다음 날에 상승 출발했을 때 매매를 하는 거예요. 했는데 종목 찾아놨어요. 찾아놨는데 하락 출발하면은 그날도 차라리 쉬는 게 좋아요. 또 그날 또 급등 종목 뭐 있나 정리하고 다음날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우리 증시가 급락했어요.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전날 우리 증시가 코스닥 2% 이상 급락을 했어요. 근데 미국장이 좋아. 다음날 상승 출발한다. 요게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이게 최고의 시나리오고 그러면은 상승 출발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동시효과를 통해서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전날 미국장이 잘 끝나서 뭐 아침에 미국 나스닥 선물도 올라가고 아침에 동시효과 올라간다 이럴 때 있죠. 그런 날이 제일 매매하기 좋은 날이에요. 이런 순간은 원래 잘 있지 않는데 최근에 우리 증시가 5월, 9월 사이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런 날만 거래해도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우량주 계좌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단기적으로 이제 손해를 좀 메꿀 수 있는 단타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장이 너무 깨져버리면은 차라리 손 떼시고 그날은 종목 정리만 좀 한다. 그리고 다음날 상황이 좋아졌을 때 거래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렇게 매매했을 때 돈을 벌 수 있을까? 버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예전에 그 모 증권사에서 그 수익률 대회 1등 하신 분이 그 공중파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공중파에 나와서 이제 자기 매매했던 내역들이 쭉 이렇게 보여주는데 뭐 기법을 알려주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 매매했던 종목들이 이제 얼핏 화면 나오는 걸 제가 캡처해서 보니까 이렇게 매매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한 1, 2년 전 얘기일 거예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2020년도인가? 아무튼 이제 그때도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장이 뭐 안 좋았으니까. 자,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최근에 우리 코스닥 지수가 2% 이상 빠진 날, 뭐 멀리 갈 거 없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9월 19일이었죠? 제가 날짜를 적어놓고 종목들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 9월 19일 날이 코스닥이 2% 이상 하락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또 며칠이죠? 뭐 종가 기준인데 장중에 빠진 것도 뭐 볼만해요. 9월 5일. 저도 이거 뭐 디테일하게 다 본 건 전부 통계를 내본 건 아니지만 아마 제 얘기가 거의 맞을 거예요. 8월 29일, 8월 22일 이런 날이 되게 많았어요, 최근에. 그래서 어차피 내가 매매했을 때 확률이 높지 않으신 분들은 요 매매법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거는 정말 강한 종목만 사는 매매법이에요. 7월 12일, 7월 4일. 여기는 뭐 맨날 빠졌어요, 그죠? 7월 1일, 6월 30일. 와, 이게 여러분들이 고생했던 그 개고생했던 흔적들이에요, 이게. 저도 날들마다 증시가 개박살이 나가지고 뭐 매매하면 그냥 박살나고 이제 그런 장이었다는 거예요. 뭐 요 정도만 볼게요. 뭐 더 찾아봐도 되는데. 그러면 요 날들 중에서 제가 아까 최상의 시나리오는
전날에 급락을 했지만 다음 날에 뭐 미국장이 좋든 어쨌든 간에 다음 날 상승 출발한 날만 저는 본다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증시 상승 출발했죠? 9월 19일. 9월 5일 날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하락했지만 다음날 올라갔어요. 나쁘지 않아요. 9월 1일. 9월 1일 같은 경우도 좋고 8월 29일 해당되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빠지는 날은 안 돼요. 다음날 하락하면은 전날에 급등했던 종목들 샀던 사람들도 다 차익 실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안 돼요. 그래서 다음날 상승 출발했을 때만 봅니다. 연속 급락하는 날은 조심해야 돼요. 오늘 6월 13일 같은 경우는 장 박살났는데 다음날 또 빠졌죠. 그럼 6월 13일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패스하는 게 좋아요. 자, 뭐 너무 길어지니까 대충 요 정도만 해놓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9월 19일 날 요 날들이 제가 말씀드린 매매하기 좋은 날이에요. 9월 19일 날 상한가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이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날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시장 상승 출발했죠. 양지사입니다. 양지사. 오늘 아침에 시가에 들어갔으면 상한가 나왔겠죠? 화천기계. 어제 상한가 두 종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급락장이었는데 상한가가 두 개 있었어요. 오늘 둘 다 아무거나 샀으면 상한가 수익 났습니다. 그죠? 보세요. 어제 2% 이상 급락했죠? 오늘 반등장이었죠? 전날 상한가 종목 두 개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9월 5일 날이 급락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들이 급락한 날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자, 그러면 노루홀딩스 우선주라는 종목은 9월 5일 날 시장이 박살나는 날에 상한가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날 반등 나왔어요. 아침에 샀어도 수익이죠? 그죠? 삼형 SNC. 물론 윗꼬리를 달았지만 시가에 들어갔으면 사자마자 12% 수익입니다. 일성신약 마찬가지 20% 이상. 나노엔텍 좋아요. 코리아 SA. 요거는 못 샀겠다. 그죠? 이런 거는 뭐 점상이니까. 아니지. 9월 5일에 상한가고 다음날 샀어도 수익인데 솔직히 이거는 운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솔직히 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바닥에서 첫 번째 상한가가 좋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가끔 대박주도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온 종목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19일날 9월 5일날 전부 다 성공을 했죠. 9월 1일날 보는 겁니다. 9월 1일. 자, 요날은 광림이었어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광림 샀으면은 대박이죠. BL팜텍. 요런 것들은 아침에 들어가면은 망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전날에 급등한 거는 좋아요. 근데 다음날에 하락 출발하면 안 돼요. 조건이 하나 들어갑니다. 자, 아까 첫 번에 뭐라 그랬죠? 웬만하면 바닥에서 출발하는 게 좋다. 근데 무조건은 아니에요. 아까 같은 특수한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하락 출발하는 전날 상한가인데 하락 출발하는 종목은 안 돼요. 다음 날에도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폴라리스 오노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요날에 이제 상한가 가고 다음 날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수익이 한 5%, 한 4% 났는데 쉽지 않았죠. 뭐 이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어쨌든 9월 1일도 괜찮았고 다음 8월 29일 요날은 상한가가 없었어요. 패스합니다. 8월 22일 이날도 상한가가 없었어요. 없을 때는 그냥 쉬세요. 무리하실 필요가 전 없습니다. 7월 12일 자, 요날은 B2N이라는 종목이 상승했는데 무슨 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7월 12일이 요날입니다. 하락장일 때 상한가 갔어요. 다음날 상승장일 때 아침에 그냥 들어가니까 15% 이상 수익이 났네요. 물론 뭐 고점 기준입니다. 3% 단타한다 그러면은 뭐 무조건 수익이 나겠죠. 오상자이엘 이런 경우는 시작하고 나서 가긴 했는데 거의 1%도 안 올라갔어요. 자, 이거는 왜 그랬을까? 바닥에서 첫 번째 급등이 아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바닥에서 처음 스타트하는 게 좋은데 얘는 이미 두 번째여가지고 이런 경우는 좀 실패할 수도 있어요. 다음은 PNK 피부 12일 다음날 샀으면은 좀 가다가 말았는데 뭐 견뎠으면은 수익이 많이 났겠지만 이런 경우도 이제 만약에 들어갔으면은 좀 하다가 아마 손절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물타 가지고 나오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의 취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잘 가는 것들은 이제 어떻게 가는가 웬만하면 바닥에서 바로 시작하는 게 좀 좋다. 뭐 그런 것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패하는 날도 있어야지 뭐 맨날 성공하면 다 부자 되죠. 그죠? 그래서 좀 안 가면 손절해야 돼요. 7월 4일입니다. 7월 4일 날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7월 5일 아침에 SY라는 종목이었는데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이 안 나고 좀 밀렸다가 며칠 있다 좀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아마 들어가서 하더라도 아마 약간 손실로 마무리됐을 수도 있어요. 공구음원
요거는 7월 4일 기준으로 점상 다음날 샀으면은 이거는 많이 올랐네요. 그죠? 가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바닥주보다는 차라리 좀 이거를 지울까 그냥? 너무 잘 가버리는 종목 이런 것들이 차라리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약세장 다음날에는 극단적인 종목을 사는 게 좋더라고요. 다음 수젠텍 요거는 뭐 잘 갔죠? 스펙은 제외하고 이화전기 이것도 7월 4일 다음날 쓰면은 깨졌다. 요거는 샀다가 뭐 바로 한 3% 이상 빠져버리면은 손절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 요걸 하나 집어넣자. 3% 넘어가면 손절. 하나만 더 볼게요. 7월 1일. 자, 요날은 동일공호벨트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면 네, 수익이죠. 6호.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그치만 사니까 수익 났어요. 다음날 정원 엔시스. 마찬가지로 다음 사니까 수익이 났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장이 안 좋은 날이 있고 나면 보통 이제 분위기가 엉망이고 이제 그렇죠. 그런데 이런 구간을 또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는 거고, 뭐 많은 방법 중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 거니까 이런 데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연구 한번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